병원에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며 겁먹은 사람은 놀리고 하던 어느 날, 보통 겁을 집어먹는 건 신입들이었지만 하지만 한 번은 어떤 여자가 해준 이야기가 날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겁먹게 만든 적이 있었어. 그 여자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했지만 말은 누가 못해. 그런데 왠지 모르겠지만 난 그 여자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해야만 나오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녀는 자기가 어렸을 때 친구와 함께 자기네 집 뒤에 있는 숲에 자주 놀러 나가곤 했대. 당시 그녀는 울창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국유림이 많은 메인주 북부에 살고 있었고, 그녀가 말하길 위쪽 지방 숲은 이 근방이랑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햇빛을 거의 완전히 가릴 정도였다고 말이야. 그녀와 친구는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혼자 숲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항상 조심했어. 그녀가 말하길 그것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본 적은 없지만 집 너머 2-3km 이상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들어왔다고 해. 어른들은 결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건 암묵적인 룰이었지. 그녀와 친구들은 집채만한 곰들이 그곳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한쪽이 숨어서 으르렁대며 다른 한쪽을 놀래키는 동안 다른 한쪽은 그걸 찾으러 다니는 놀이를 하곤 했어. 그녀가 말하길 어느 한여름 심한 폭풍이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나무가 쓰러지고 그녀의 집 뒤 몇 킬로 떨어진 숲 한 군데에 불이 났다고 해. 소방대원들이 진압했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면 몇몇 소방관들은 약간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해. 마치 전쟁터에 나갔다 온 것 같았어. 그중 겁을 먹은 사람이 누구인지 뻔히 보였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 아마 쉘쇼크라고 하던가? 친구랑 나는 마치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얘기했었어. 그들은 우리가 다가가도 웃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대부분은 모든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마을을 떠났고, 부모님께 물어봤는데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숲이 다시 안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나서 친구와 나는 불이 났던 곳까지 하이킹을 가기로 했어. 부모님한테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고 부모님한테 거스른다는 사실에 상당히 신이 났었지. 우리가 약 3km 정도 하이킹을 했을 때 불에 탄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뼈만 남은 사슴이 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걸 본 친구가 굉장히 슬퍼했던 게 기억나. 난 사실상 그 애를 거기서 끌고 가다시피 했어야 했지. 그 애는 묻어주고 싶어 했지만 난 걔가 그거에 손대지 않았으면 했어. 왜냐하면 그 사슴의 뿔이 이상했거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 그냥 그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 둘 다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만 기억나. 멀리 나아갈수록 더 많은 게 제로 변해 있었어. 결국 서 있는 나무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지. 녹색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온통 갈색과 검은색 뿐이었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그런데 그때 우리 둘 다 멀리서 누군가 소리치는 걸 들은 거야. 난 그게 우리 아빠인 줄 알고 외출금지 당하겠다는 생각에 당황했어. 내 친구는 여기 나온 걸 걸리면 안 된다며 커다란 바위 뒤로 달려가 숨었어. 친구의 부모님은 숲에 나오는 것 자체를 금지하셨는데다 걔는 우리가 영화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었거든. 나도 그 애를 따라갔고 우리는 계속 귀를 기울였어.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고 그때 나는 그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혹시나 길 잃은 하이커가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 맨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난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데에는 익숙해져 있었거든. 그 남자가 내 목소리를 따라오는 게 들려서 난 그 사람이 멀리서 달려오는 게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불렀어. 그 남자가 가까이 왔는데 얼굴이 온통 새빨간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난 친구에게 그 애의 배낭을 달라고 했어. 그 애의 가방에는 구급상자가 있었거든. 친구는 마치 역겨운 걸 본 듯한 반응을 하며 저 사람 얼굴을 봤냐고 물었고, 난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 살짝 뛰어서 그 남자를 만나러 갔어. 그러다 나는 중간쯤에서 멈췄고
그 남자가 내 앞에 멈춘 순간 난 봤어. 그 남자의 코와 입술, 그리고 이마의 일부가 모두 사라지고 없었던 거야. 마치 깨끗하게 잘려나간 것 같았어.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었고, 그제서야 그 사람의 바지 무릎 부분도 새빨간 걸 봤어. 한 걸음 물러섰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그때 그 남자가 내 어깨를 잡았어.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듯한 충격이 느껴졌고, 그 남자는 획 하고 뒤로 물러선 다음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라졌었는지 계속해서 물어봤던 것 빼고 말이야.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 부대가 어딨냐고 물었지만 난 그냥 고개만 저어 보였어. 나를 훑어보던 그 사람은 내 워크맨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 계속 중얼거리며 자기 얼굴을 만지작거리기만 했는데 난 그때 그러고 보니 그가 입고 있던 옷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어. 그는 회색 천으로 된 이상한 재킷 같은 것과 거의 정장에 가까운 바지를 입고 있었고, 재킷은 빨간 테두리를 가진 이상한 단추가 달려있었어. 난 계속 고개를 저으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내가 구급 상자를 열었을 때 그 남자는 막 비명을 지르더니 내가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던 말을 했어. 나한테 손대지 마. 나를 다시 거기로 돌아가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 말을 한 직후 그 사람은 달려나갔어. 내내 그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 더 이상 그 남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돌아섰고, 내 친구는 울고 있었어. 난 그냥 돌아서서 마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친구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은 누구였는지 계속해서 물었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애한테 더 이상 숲에서 놀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우린 아직 친구 사이지만 두 번 다시 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어. 단 한 번도 말이야. 내가 처음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아마 내가 겁을 집어먹고 국립공원을 떠나는 걸 막기 위해서였겠지. 하지만 몇 달쯤 지나 내가 여전히 신입이었을 때 친구와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친구가 나에게 털어놓았어. 맞아. 숲에선 정신 나간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지. 내 생각에 그중 최악은 사람이 죽을 리가 없는 때에 죽는 거야. 아니면 누가 마지막으로 봤다고 한 지 10분 만에 죽은 채로 발견하는 거거나. 내가 거길 지나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뭐 그런 거 말이야. 내가 굉장히 통행이 많은 트레일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 어떤 사람이 겁에 질린 채 안내센터에 들어와서는 길 한가운데에 거대한 피웅덩이에 누워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 누가 봐도 죽은 게 확실한 어떤 남자를 보았어. 그도 그럴 게 아주 으깬 감자처럼 되어 있었거든. 두개골이 완전히 박살나 뇌가 마치 커스터드 필링처럼 새어나오고 있더라고. 게다가 그 남자는 나이가 좀 들어 보여서 당연히 아마 넘어져서 머리를 박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지. 노인들은 자주 넘어지곤 했으니까 그건 미스테리도 아니었어.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 남자가 넘어져 있던 구역 어디에도 바위 같은 건 없었다는 거야. 그루터기나 큰 가지도 없었지만 끌고 간 핏자국 같은 것도 없었으니 여기서 죽은 건 확실했어. 그럼 이때쯤에 그건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남자가 딱 보이지 않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에 사람들이 있었어. 누가 몰래 다가가서 죽였다고 해도 아무도 못 들었을 리가 없었어.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사방에 튄 핏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넘어져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 그럼 대체 이 사람은 뭐에 머리를 부딪힌 걸까? 이 이야기에 더해 5년 전 내가 북부 지역 다른 국립공원에 있을 때 발견한 여자도 있었어. 커다란 노간주 나무 숲 한가운데에서 나무줄기에 웅크리고 있는 걸 발견했지. 마치 꼭 껴안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가 그 여자를 들어 올려 옮기려고 하는데 입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와 내 신발에 막 튀는 거야. 그 여자의 옷은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도 말라 있었는데 폐와 뱃속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차 있었어. 진짜 비현실적이었다니까. 검시관 보고서에 뭐라고 써져 있었는지 알아?
사인, 익사. 그 여자의 폐가 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다는 거야. 고지대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는데도 말이야. 근방 수킬로미터 내엔 물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어. 웅덩이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 밖에 누군가 있었다는 흔적도 없었고. 그래, 뭐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있긴 해. 하지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냥 칼로 쑤시고 땡치면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그냥 이상하게 느껴져. 물론 그 이야기는 날 약간 겁먹게 만들었어. 하지만 우리는 잔뜩 취해 있었고 나는 그걸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 과장도 가미됐을 거라고 생각했지. 얘기했다시피 우린 취해 있었으니까. 난 이 다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끔찍한 사건이라 잊어보려고 최대한 노력해봤지만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 이 사건은 술집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약 6개월 후에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엄청나게 이상한 일들은 거의 없었어. 여기저기서 몇 가지 일이 있었고 물론 계단도 발견했지만 그런 일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대하면 놀라울 정도로 쉽게 익숙해질 수 있더라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달랐어. 다운 증후군을 앓는 20대 남자가 주요 트레일에서 가족들이 그에게서 눈을 뗀 사이 실종되었어. 그 자체로도 이미 이상했는데 왜냐하면 이 남자는 자기 엄마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 어머니는 그가 납치당했다고 확신했고 지금은 더 이상 공원에 근무하지 않는 레인저 한 명이 거기에 대고 뭐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납치할 리가 없다고 넌지시 말했어. 진짜 빈말로도 세심하다고 못할 말이었지. 그 말에 화가 난 어머니가 다시 아들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진정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야 우린 공식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었어. 그 남자는 남의 도움 없인 살아갈 수 없었던지라 사안이 긴급해 지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어. 첫날 밤에 우린 그를 찾지 못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 모두 그가 저 밖에 혼자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안 좋았지. 우린 그냥 그가 계속 헤매고 다니느라 우리보다 앞서 나갔을 거라고 추측했어. 다음날 헬리콥터를 동원한 우린 작은 협곡에서 그 남자를 발견했어. 난 그를 올리는 걸 도왔는데 그는 상태가 좋지 않았어. 우리 모두 그가 살아남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추락 때문에 척추가 부러졌고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어. 다리도 둘 다 부러졌는데 한쪽은 대퇴골이었고 피도 많이 흘린 상태였어. 아마도 혼자 있는 동안 혼란스럽고 겁에 질려서 자신의 몸을 끌고 다니며 부상을 더 악화시켰을 거야. 안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헬리콥터에 같이 타고 있을 때 나는 그에게 왜 떠난 건지 물었어. 그냥 어머니에게 전해줄 말이 필요했던 거야. 어머니의 탓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 그의 생명은 빠르게 꺼져가고 있었고 어머니가 직접 물어볼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남자는 울고 있었어. 그리고 울면서 슬픈 꼬마아이가 이리 와서 자기랑 놀자고 했다는 거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 꼬마아이는 자신이 집에 갈 수 있도록 교환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해. 그러고 나서 눈을 감았는데 다시 깨어났을 때는 협곡에 있었다는 거야. 그가 정확히 그렇게 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요점은 그랬던 것 같아. 그는 계속 울면서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었고 나는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어. 거긴 추웠어요 라고 그는 계속 그렇게 말했어. 거긴 추웠어요. 다리가 얼었어요. 거긴 추웠어요. 내 안이 추워요. 그는 점점 기운이 없어져서 결국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어. 그러다 우리가 아직 병원까지 5분 남았을 때 그는 굵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어. 엄마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엄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리고 그 남자는 눈을 감았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어. 정말 끔찍했고 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날 심하게 뒤흔들어 놓은 첫 번째 사건이었지. 그 일이 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깨달은 나는 선임 레인저한테 연락했고 그 사람이 결국 내가 이 일을 이겨내는 걸 도와주게 되었어.
시간이 흐르고 서로 더 친해지면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게 되었지. 끔찍한 이야기였지만 숲에서 그런 일을 겪은 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 아마 네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 네가 여기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너도 기억했을 테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뉴스엔 나오지 않았다만 여기 오래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야. 국립공원이 벌목회사의 땅 일부를 판 적이 있었어. 굉장히 논란이 되었지. 하지만 그렇게 막 크거나 유서 깊은 땅도 아니었고 경기 침체 직후라 현금이 급히 필요했었거든. 아무튼 그 땅에서 벌목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 쪽 관리자들을 당장 불러오라며 연락을 해왔어. 이유는 몰랐지만 결국 너랑 다른 사람들 몇 명, 그리고 책임자들을 보내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했지.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는데 방금 베어낸 나무 주위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 다들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나 있었는데 작업반장이 와서 우리더러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 이게 도대체 뭔 짓거리입니까? 어떻게 감히 이딴 장난을 쳐요? 우린 이 땅을 정당하게 샀다고요. 그는 어리둥절해하는 우리를 벌목된 나무 쪽으로 데려가서 가리키며 나무를 베어냈을 때 원래 이랬고 자신들은 이런 저주받을 짓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나무 안쪽은 죄다 썩어 있었고 한 군데가 텅 비어 있었는데 나무를 베어낼 때 드러난 그 공간 안에는 손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린 손이 말이야. 그리고 그건 마치 나무 안쪽과 융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 그걸 본 우리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장난을 치는 건 줄 알고 그딴 장난질 하지 말라고 한 뒤 떠나려고 했지만 자기들은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우리가 떠난다면 언론에 고발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그 말은 상관들의 주의를 제대로 끌었지. 그래서 그들은 거기 남아 경찰이랑 얘기를 했어. 모두가 자기들이 거기에 손을 넣었다는 걸 부인하고 있었고 게다가 어떻게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겠어. 진짜 손인 건 분명했는데 미라화되었거나 뼈만 남은 건 아니었거든. 방금 잘린 것처럼 보였고 아마 하루도 안 됐을 거야. 그리고 분명하게 나무와 융합되어 있었어. 나무에서부터 나오는 게 보였다니까. 벌목꾼들은 자기들이 넣었음을 완강히 부인했고 어찌된 일인지는 몰라도 이 새 손은 살아있는 나무 안쪽에 융합되어 버린 거야. 경찰은 운반할 수 있도록 나무의 그 부분만 잘라내었고 손을 가져간 후 그 지역을 봉쇄했어. 꽤 큰 규모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내가 아는 한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했어. 이제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됐고 내가 아는 한 그 후로 우린 벌목 용도로 땅을 팔지 않았어. 너희들도 알다시피 난 최근에 훈련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놀랍고도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 내가 거기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 중 한 명이 어느 날 밤 모닥불에 둘러앉아 들려준 거야. 이번에도 역시 둘 다 꽤 취한 상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 그가 나한테 해준 이야기는 이래. 나랑 다른 남자랑 같이 현장 수색하러 나간 적이 있었어. 캠핑객들이 밤에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말이야. 그래서 우린 그 지역에 흘러들어온 퓨마를 찾으러 갔는데 난 엄청 짜증이 나 있었어. 그 년도만 해도 이미 벌써 캠프 지역에 퓨마가 3마리나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 자식들 상대하는 거에 아주 지쳐 있었거든. 거기에 더해 난 그냥 퓨마를 싫어하기도 하고 놈들은 상대하기도 힘들고 시끄러워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니까 족같은 고양이 새끼들. 아주 그지같은 새끼들이야 그냥. 난 같이 있는 그 사람한테 불평해댔고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아주 개같이 힘들다고 했어. 아무튼 우리는 부러진 나뭇가지랑 퓨마의 은신처 같은 걸 보기 시작했고 녀석이 어디 있는지 거의 감을 잡았어. 무전을 쳤더니 가능하면 확인해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요컨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오라는 거지. 하지만 한 놈도 보이지 않아서 사실상 난 걔들한테 엿먹어라, 난 안 갈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어. 내가 똥을 찍어 먹던 말던 놈의 아가리에 기어 들어가던 말건 어차피 우리 모두 그 망할 놈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같이 있던 사람이 오줌을 누러 간댔는지 뭐 어쨌는지 해서 걸어나가고 나는 나무 밑에 있던 작은 땅굴을 지켜보면서 혹시 여우나 뭔가가 그 아래 살고 있는지 보려고 남아있었어. 난 여우라면 환장했거든. 진짜 귀엽다니까. 어쨌든
내가 나무를 지켜보고 있던 그때 나뭇가지가 빠질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내 파트너가 갔던 반대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 내가 권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퓨마한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그래도 나는 권총을 장전하고 멍청한 파트너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쳐 불렀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내 말을 들을 수 없었어. 내가 일어서서 놈이 다가오는 곳을 조준하려는 찰나 진짜 장난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오줌 지릴 뻔했어. 웬 남자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그 빌어먹을 숲속을 백플립하며 다가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말은 걷는 대신 그 정신나간 백플립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진짜 신에게 맹세하는데 놈은 자신이 가는 길에 있는 나무랑 덤불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어. 마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듯이 말이야. 그놈한테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총을 겨누고 있다고 소리쳤지만 그래도 계속 다가오길래 나는 약간 정신을 놓았던 거지. 그놈 앞 땅에다 대고 총을 쏴버렸어. 멍청한 짓이었던 거 알지만 하지만 나는 그놈이 정말 가까이 오지 않기를 바랬거든. 내가 총을 쏘았을 때 놈은 나한테서 5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총이 발사되자마자 획 돌아서 숲속으로 백플립을 하며 사라져버렸어. 내 파트너가 내 총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뭔 일이냐고 묻길래 나는 도대체 무슨 약을 한 건지 이상한 놈이 돌아다닌다고 지금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대답했어. 경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렸고 총을 발사한 걸론 아무런 질책도 받지 않았어. 그 자식이 도대체 뭘 빨았는지 몰라도 그런 건 처음 봤어. 진짜 아주 정신나간 경험이었지. 이쯤에서 숲속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에는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뭔가 이론 같은 걸 제시하진 않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숲속에서의 안전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숲속에서 죽는 것도 다치는 것도 실종되는 것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어. 여기와 현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은 레이크, 웬디고 그리고 이랑 비슷한 다른 전설들에 대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고 말할 순 없지만 내가 지나가다 읽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 전설들과 어렴풋이나마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옛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나도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난 모든 거에 회의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 중이거든. 여기서 일하려면 그래야 하니까. 내 생각에는 병원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 뭐 하루 종일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령이 있을지 생각하며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잖아. 그냥 일하기만 더 어려워질 뿐이지. 내 생각엔 우리 중 다수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며 일을 하는 이유기도 하지. 일단 한번 편집증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고 많은 생도들이 그 때문에 그만두기도 해. 네가 근무하는 국립공원은 이직률이 특히나 높은데 생도들이 수료한 다음 5만 거의 겁을 집어먹고는 결국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듯 하더라고. 여기서 일하려면 모든 걸 받아들이고 마음을 걸어 잠궈버리는 법을 배워야 해.